안녕하세요. 공교 선생님입니다. 자, 공TV 라이브 특강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공문 한자 교스럽게 끝내기입니다. 별로예요. 제가 정거 아닙니다. 교스럽게라니 아주 그냥 뭔가 나쁜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아닙니다. 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교스럽다 했을 때 이 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동안 점수를 아주 빠르게 올려서 원래는 이제 갈 대학은 아니었지만 고대 국어교육과 이렇게 막 들어가고 했었을 때 100점을 올렸어요. 100점을. 100점을 올렸을 때 아주 현실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보다는 사실 공부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약간 좀 사고 자체가 그래요. 되게 이과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어 선생 치고 1년 동안에 솔직히 내가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겠어.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공부량을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회 정의로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남들은 12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건데 나는 겨우 1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컨닝을 한다든가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렸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스럽다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학문의 전통이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중요해요. 이게 저는 아주 목적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자 본연의 어떤 방식대로 가르친다. 그래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르쳤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자를 깊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하기 위한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한 한자랑 그냥 일반적인 한자로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보죠.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를 생각을 했을 때는 공부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고 또한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자 전공이 아니에요. 국어 선생이지 한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옛날 국어와 달리 한자가 되게 중시되는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리 전공자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함이 강점이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학에서 또래 집단에서는 그 또래가 선생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의 그 지식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는 모르는 개념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나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학생에게 배우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한자 강의도 되게 흡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왜? 한자를 같이 못했으니까 저도. 그리고 이 한자 강의 준비를 사실 전체 공무원 준비를 3년 했었고 한자 강의를 거의 2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는 1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자 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자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교재를 다 만들고 다 엎어버렸어요. 사실은. 이미 작년도에 나왔어야 될 저희 교재를 그냥 싹 다 엎었어요. 그래서 기초 베이스는 있는데 그걸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재조합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재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엄청난 고민 끝에 아주 전략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 없을 거고요. 없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 구성은 처음 보실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우스럽다, 즉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질적인 공부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요거 꼭 한번 보세요. 건교쌤 공TV 라이브 실시간 본방사수 이벤트 뭐냐면 본방을 좀 보고 계시면 뭐 이 촬영 하셔가지고 인증샷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20여 분에게 한자 자동한계 함자라고 되어 있는 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명은 신박한 한자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12월 말 정도에는 입고가 예정돼 있고 이거 늦어도니까 조금 빠르면 12월 중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네. 자, 한번 이벤트 다시 한번 공지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간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자로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hum과 음을 익힌다는 의미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가 한자로 공부할 때 에이 읽을 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읽으면 되지, 의미는 약간 좀 헷갈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훈과 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사전적 정의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한자 범위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한자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공무원 한자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냐면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꼽아왔어요. 물론 이 유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유형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대표적 유형을 통해 가지고 한자 공부는 이런 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정기국회의 새 법안을 상정하였다 했을 때 이 상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1, 2, 3, 4번 중에 어떤 상정일까를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걸 맞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자를 좀 많이 쓰셨던 옛날 세대들은요, 그냥 이거 훈 생각하냐고 상정 그냥 이 상정이지 뭐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네, 지금 다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상정 요 상정이지 이렇게 하고,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다라고 했어요. 배출은 저런 배출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맞추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훈과 음을 다 기억해서 맞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거고 저런 건 어떤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은 알아야 돼요.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되는데 만약에 음이 좀 차이가 난다, 하나는 상정이고 하나는 상충이었다, 그럼 상충은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상정을 정답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초점을 모아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자 강의에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두 자짜리 한자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무원 한자 문제에서 낱글자 한자를 주어주고요, 이게 위상자 맞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한자 문제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공무원 강의는요, 공무원 한자 문제는요, 한자어 강의예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또는 한자어 말고 뭐가 나오냐, 한자 성어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한문입니다. 한문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느냐, 한문 문장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7급에서조차 지금은 한문이 잘 안 나오고요, 한자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대세는 한자어로 기울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인사혁신처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좀 실무적인 걸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 저기 올라가서 서류를 한문으로 쓰진 않잖아요. 한자어를 쓸 수는 있더라도 한문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문을 계속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어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9급이든 7급이든. 하지만 낱글자 자체에 초점을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목표 자체는 뭐냐면 두 글자짜리 한자예요. 두 자짜리 한자입니다. 자, 그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이제 총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자어의 범위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따지면 결국엔 두 자짜리 한자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두 자짜리 한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자짜리 공부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급수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한자니까 3급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요, 뭐 공무원 한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면 3급을 그냥 따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그 안에 있는 한자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기출문제 4문제 중에 1문제 맞춥니다. 그 책에 따르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순히 급수로 가서 그러면 3급은 안 되니까 2급은 되겠지, 2급을 공부하시죠. 공무원 기출 문제를 보면 3문제 정도, 그러니까 만약 4문제 정도가 있다면 3문제 정도 맞힐까 말까예요. 이 말인즉슨 2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3문제를 맞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할 때 급수에 따라서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1급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급도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급수로 가시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입니다. 기출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자 공부의 범위는 종잡을 수 없고요. 때로는 읽기 특급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특급 1도 있고 특급 2도 있는데 특급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한자 공부를 했을 때 급수로 간다면 내가 실컷 공부하고도 문제를 틀리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급수로 가지 마시고 기출문제 꼭 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민해보고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일단 기출이구나, 이겁니다. 기출은 기출한다고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기출을 한다라고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기출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함께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한자 공부할 때는 무조건 기출을 다 마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말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말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자 강의를 듣든지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교 선생이니까 저는 제 강의 들어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고를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강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강의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 기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든 선생님의 한자 강의가 기출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정확하게 내가 기출은 풀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 없이는 그냥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출문제가 풀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 가시면 한자 공부를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이라고 하는 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보셨지만 국가직 9급에서 이렇게 두 자짜리 한자어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왔잖아요.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자짜리 한자어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두 자짜리도 기본은 뭡니까? 낱글자죠. 낱글자를 공부하는 거 어떠냐? 처음엔 낱글자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두 자짜리 한자 공부하는 게 어떠냐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요 실제 기출된 거예요. 기출된 거고 요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간단한 한자라고 돼 있을지라도 제가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보이시죠? 방패간자고 요거는 건널섭자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사이간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건널섭자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아, 이제 낱글자를 다 공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한자가 세 개밖에 없다고 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간섭이라고 했을 때 우리 다 뭐 해요?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정답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제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간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이에 개입하는 거, 이런 거 간섭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왼쪽입니다. 방패간자를 써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틀렸다 가정합시다. 낱글자를 몰라서 틀렸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자, 한자 좀 알아가지고 이번 시험 문제 풀었는데, 아니 그거 한자 안다고 풀리는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 함정이던데요? 라고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낱글자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낱글자 위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낱글자로 공부하면 공부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자짜리 위주로 먼저 보면서 두 자짜리를 골라내면서 각각의 낱글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입니다. 이게 제 진인 아니에요. 이걸 다 가렸어요. 대충 간섭 또는 간 이렇게만 읽을 수 한다고 칩시다. 뜻을 한 개도 몰라요. 그렇지만 두 자짜리 한자 위주로 공부했어요. 아, 간섭은 그냥 요간자 쓰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가 방패간이라고 하는 말을 몰라도 그냥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시간이 없으면 중요한 두 자짜리 한자에서 어떤 한자가 맞는지만 계속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알겠죠? 정확한 단어의 낱글자의 훈과 음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럴 때 이런 두 자짜리 한자를 쓰는 거야 라고만 알고 있어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낱글자 공부로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두 자짜리 한자로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목표점을 두고 낱글자를 외우세요. 낱글자를 안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낱글자 당연히 알고 훈도 알고 있으면 내가 모든 두 자짜리 한자어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두 자짜리 한자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거는 그냥 훈과 음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최대한 많은 두 자짜리 한자를 외우겠다는 심정으로 두 자짜리 한자의 포인트를 잡고 낱글자를 따로 외우세요. 천천히. 알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공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 기출 한자를 조사해 보면요, 두 자짜리 한자어가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공무원 문제를 보면 한 세 문제당 한 문제씩 장난을 꼭 세 문제 한 문제까지는 아니라도 세 문제당 한 문제씩 정도 장난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낱글자를 다 공부하고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정기국회에서 세 번을 상정하였다 했을 때 이거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국가직 7급 문제의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낱글자 다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정한다예요. 자세하게 정한다. 상정인데 자세상 정할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뭐냐면 밀배 나갈 추리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 하나부터 처리합시다. 자세상 정할정이고, 요거는 뭐냐면 위상 정도정이에요. 정도동. 우리가 정도권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했을 때 그 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정기국회에서 새 법안을 상정하였다는 자세하게 정했다는 걸까요? 위의 정도란 얘기일까요? 이건 의미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정답은 상정이에요. 위로 정도권을 올린다. 그래서 차라리 두 자짜리 위주로 공부하면서 이런 기출 공부하면서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위로 그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구나. 위로 올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훨 나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위로 올린다 이게 상정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배자, 자 배자 갖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밀배자예요. 밀배자. 이렇게 미인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무리 배자예요. 무리. 예, 뭐 폭력배 했을 때 그런 배.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출자는 당연히 이게 나가출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고, 밀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배출이 아니면 무리 나가게 만든 거예요. 무리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이에요? 하면 무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배자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냥 밀배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라고 했을 때 배출이야 라고 두 자짜리 위주로 공부하시면요 훨씬 공부할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밀배로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 밀배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두 자짜리 한자를 맞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출의 배다라고 기억하는 게 훨 낫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두 자짜리 한자 위주로 공부하라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진이가.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낱글자 위주로 쭉 공부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공부하되 기출의 두 자짜리 한자어를 내가 다 맞출 수 있게끔 두 자짜리 한자어를 구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낱글자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결론 내리자면 인출단사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두 자짜리 한자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상정 같은 게 이게 인출단사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안 상정했을 때 법안 어떻게 위로 올린다. 이 위가 생각이 난다는 거. 위로 정도껏 올린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2번 이렇게. 그러면 상과 정이 함께 뭉쳐져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할 때 상은 요렇게. 그래서 얘를 보다 보면 요 상이 생각나고 요 상을 보다 보면 요 정이 생각나서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요. 인출단사 효과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실 때도 아직도 계속 그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러면 영어 단어 보고 뜻 보고 영어 단어 보고 뜻 보고 그리고 뜻 가리고 영어 단어 보고 다시 뜻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데 그 공부도 당연히 유효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연관되는 단어끼리 문장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훨 나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문장을 만들면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어떻게 더 기억이 잘 날까 했을 때 그게 우리 머릿속의 능력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튜던트 이제 스투피드라고 외우는 게 스튜던트와 스투피드를 동시에 외우는데 더 좋아요. 두 개를 외울 때 문장을 3개 썼어요. 뭐 스튜던트 이제 스투피드라고. 그죠? 학생 멍청이라고. 근데 오히려 나중에 학생을 떠올리고 싶을 때 머릿속에 스튜피드가 생각나면서 스튜피드니까 스튜던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나서 나중에 학생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되게 쉽게 떠오르거든요. 이게 인출단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개념을 끼지 같이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그 개념 강의를 보셨다면 또는 뭐 계기문 같은 문제풀이 강의를 보셨다면 문법이나 어휘를 외우게 할 때 문장 단위로 외우게 하는 거 보셨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 그래서 어휘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간합산이 하면 떠오르는 게 송실이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송실이 간합산이 수다쟁이 이렇게. 왜냐면 송실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알려드리면서 송실은 간합산이라서 어떤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서사성이 남아가지고 머릿속에 간합산이가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는 송실이가 떠오르고 수다쟁이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출단사 효과이기 때문에 한자보다는 두 자자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월등히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쓰면서 외워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영어를 쓰는데도 쓰면서 외우는 게 더 낫고, 그쵸? 단어를 한자를 쓰는데도 쓰면서 하는 게 더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데 사실 그 너무 파격적인 얘기라서요. 긴장 좀 하고 들으세요. 알겠죠? 저는 제가 연구를 했고 원래 가끔씩 연구 많이 한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진 약간 그런 느낌의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래 연구 많이 한 사람의 말을 맞죠. 그렇지 않나요? 감히 제가 뭐 갈릴레오라고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비유하자면 갈릴레오의 말은 너무나 맞았죠. 지구는 돌고 지구는 둥글고 너무나 맞았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수업 강의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요. 항상 이거 좀 상식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상식에 반할지 몰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철자를 틀리게 내면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스튜던트라고 했는데 STUDENT 이렇게 막 열심히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철자를 하나 싹 바꿔가지고 던트에서 E가 아니고 만약에 A로 나오거나 이러면 틀렸다라고 내가 맞춰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자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게 나오나요? 우리 수능 시험에 그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도 정확히 요 글자 다음에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모양자끼리 변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뭐냐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낱글자만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월성자 정도는 좀 대충 아시죠? 언젠가 본 적도 있고 한자를 아주 몰라도 본 적이 있는데 일월성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이걸 뭐 개술자에다가 요렇게 돼 있는 것 요렇게 해서 일월성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쓰지 못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시험 문제 일월성자는 이거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얘야라고 묻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일월성자와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요놈이야 요놈이야는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놈은 내가 변별하면 되지 굳이 이런 글자를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끊기면 기억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저는 정통 한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자 약간 문해한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입맛에 착착 맞게 아주 레벨이 낮춰져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일월성자예요. 아시겠죠? 성공한다. 일월성자. 자, 이 안에 뭐예요? 뭐예요? 불이죠, 불. 화요일 때 화죠. 그죠? 불이죠? 요런 글자 모양에서 불이 들어가면 멸할멸자예요. 물론 우리가 쓰는 멸할멸자는 여기 이제 요렇게 변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한데 여하튼 요거 낱글자만 보더라도 멸할멸자라고 봅니다. 한편 요거 뭔가요? 안에 거 뭔가요? 입구죠. 그죠? 그러면 다 함자가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 낱글자로 쓰는 글자는 없는데 여하튼 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함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공부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낱글자로 공부하면 먼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고 점 찍으면서 획수는 상관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얘는 요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얘의 포인트나 얘의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가로 세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다른 데 정신을 쏟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인지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어차피 우리는 얘랑 구별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들어갔고 얘는 얘가 들어갔구나만 구별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면 기억을 이루었다. 일월성 갖고 기억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한 사람은 건규어밖에 없습니다. 아주 규어스럽게 설명하죠. 알겠죠? 일월성은 기억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멸할멸자는 불이 들어간 거예요. 불로 다 싸질러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한 거를 그냥 불로 싸질러 버린다. 그렇게 외웁시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자 정통성에서 너무 어긋난 얘기지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입이 다 이루어져 있다. 입으로 이루었다. 다 합니다. 그게. 요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지 않고 우리가 변별 지점만 정해가지고 기억을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써봐요. 일월성 써보고 멸할멸 써보고 다음 지금 한번 써보세요. 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쓰려고 하니까 약간 좀 알쏭달쏭하고 이거 어떻게 썼더라?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쓰라고 하는 게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얘 뭐예요? 순서 바뀌었어요. 정확히 보고 변별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까 들었던 게 있으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이 글자에서 이 글자 볼 거예요. 그죠? 아, 다함이야. 이렇게. 여기서
모든 게 다 주목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이룰성이다. 그리고 이 글자에서는 요게 눈에 보입니다. 멸할멸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자를 쓰면서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쓰는 것보다는 유사한 한자, 어차피 문제가 그렇게 출제돼요. 요 글자 정확히 들어갔나 했을 때 모양자 되게 비슷한 것하고 계속 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자 되게 비슷한 것끼리 변별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반반.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다, 되돌림반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뭐냐? 가죽피예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초점을 잡는 게 아니죠. 대충 보고 얘가 반이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가죽이 되는구나. 한 개 핵이 더 있으면 가죽이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하나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엄지척이라고 엄지척이라고 잘 얘기하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엄지척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고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반반으로 헷갈려요. 근데 이걸 엄지척이라고 한자 강에서 엄지척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주 교스럽죠, 그죠? 이걸 딱 보게 되었을 때 미칠 급이구나라고 되게 몇 초 만에 한 5초, 10초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죠? 글자에 대해서 10초 만에 세 글자를 봤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복습부터 할게요. 이거 뭐예요? 이룰성. 왜? 기억이니까. 이거 뭐예요? 멸할멸. 왜? 불이 보이니까. 이거 뭐예요? 다함이죠. 입구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뭐예요? 일부러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뭐예요? 되돌림판. 알겠죠? 네. 이거 뭐예요? 핵이죠. 가죽피. 됐습니까? 이거 뭐예요? 엄지척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를급. 됐습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 집중을 못 하셔서 이거 놓쳤다. 괜찮아요. 이따 또 기회가 있어요. 넘길 거예요, 일단. 자, 다시. 뭐라고요? 되돌림판. 뭐라고요? 가죽피. 뭐라고요? 엄지척 보이죠? 이를 급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룰성. 이거 뭐라고요? 멸할멸. 이거 뭐라고요? 다함.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글자 갖고 오랫동안 10번씩 써야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스튜던트라고 하는 걸 외우기 위해서 스튜던트를 100번을 썼어요. 그리고 스투피드를 100번을 쓰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 단어를 100번씩 각각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스튜던트를 쓰려고 하는데 스튜던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죠. 똑같은 거 반복했으면 처음에는 막 집중해서 쓰다가 어느 순간은 828로 쓰는 거고 그냥 빈칸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지 뭔가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기억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본래가. 그래서 한 단어 갖고 10번씩 쓰지 마세요. 많이 쓰고 싶으면 딱 2번이나 3번까지만 쓰시고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하튼 다시 되돌려서 얘기하면 한자어는 쓰면서 외워야 되냐 하는데 쓰지 말고 변별하세요. 쓰면 시간이 3배 더 걸려요. 한자 외우는데. 하나를 쓸 바에 3번은 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돌려가지고 기억하는 게 훨 낫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벤트 홍보.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라이브 특강을 사진으로 찍어서 알겠죠? 카페에 업로드 하시면 캡처 하시던가 그렇게 인증샷 하시면 추첨으로 한자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자 교재는 지금 이따 뭐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그 샘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요.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이에요. 진짜 살지 안 살지 뭐 가봐야 알죠, 그죠? 근데 한자를 아시는 분은 왜 사냐면 한자를 꽤 아시는 분들은 가장 지금 겁이 나는 게 2자짜리 한자어인데 2자짜리 한자를 공부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구성이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수. 한자 공부하는데 부수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부수 꼭 알고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파자를 통해서 낱글자를 익혀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르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쉰다. 그게 실휴야. 자, 요게 사람인이고 요게 나무 목이야.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야. 실휴야. 라고 다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요 글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의미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파자라고 합니다. 글자를 깨트려가지고 각각의 의미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부수가 뭐니? 라고 물으면 이게 나무목인가 사람인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글자에서 부수가 중요한가요?
이게 슐휴라고 외우는데 부수가 중요한가요 하면 부수가 아예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저 글자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게 담당해라고 하는 게 알고 있는 편이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부수뿐만 아니고 저 글자의 부수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걸 딱 쪼갰을 때 각각의 낱글자가 뭔지를 좀 알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얘의 구성 요소가 각각 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룰성자는 그냥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이 글자 하나예요. 하나인데 저는 어차피 얘가 다른 글자랑 변별해야 되니까 기억을 이루었다라고 계속 기억해요. 말도 안 되죠. 한자의 정통성으로 이걸 기억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외우기 쉽긴 이게 더 외우기 쉬워요. 아, 기억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파자해가지고 구성 요소를 배우고 있으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오래 보지 말고 난도를 달리해서 자극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저는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이걸 드려요. 그냥 한번 느낌 한번 보세요. 피고인의 무엇은 사실과 달랐다. 그러니까 두 자짜리 위주로 공부해야 되니까. 피고인은 무엇은 사실과 달랐다? 진술입니다. 진술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진칠진이에요. 진칠진. 파자를 해보면 언덕입니다. 언덕에 수레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차벽 같은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진을 쳐놨다. 이렇게 진칠진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차조예요. 차조 뭐 조 그냥 곡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차조를 뿌리면서 펼친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차조를 글자처럼 뿌리면서 펼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술, 서술, 진술 했을 때 그때 쓰이는 술이니까 이걸 단순히 펼술로 아는 것보다 진술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서술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풀지는 뭐냐면 동쪽 언덕으로 베푼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동쪽 언덕으로 베푼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맞는 말은 뭐냐?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라고 했을 때 진술은 뭘까요? 예, 베풀진 써야 돼요. 베풀진.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진술한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두 자짜리 위주로 외워야 되니까 동쪽 언덕으로 서술하는 게 바로 진술이구나.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두 자짜리도 그냥 단순히 두 자짜리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얘랑 비슷한 모양자를 가진 거랑 비교하거나 또는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변별하면서 외우면 훨 나아요. 이게 바로 레벨 1단계예요. 1단계. 첫 번째 자극을 드린 거고 자, 레벨 1단계 또 다른 단어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런 단어들을 한 10개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원래 레벨 2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맛배기로 딱 2개 단어만 보고 레벨 2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 이해된다라고 했을 때 명자는 맑은 명자예요. 설명이라고 하는 게 밝게 뭔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편 요거는 뭐냐. 자, 이렇게 사람인 안에 형이 들어가 있으면요. 바꿀태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요게 들어가면 말씀설이 됩니다. 말씀설. 그러니까 요게 저는 형을 어떻게 그냥 파악하냐면 사람 중에 입만 달려있는 사람. 네, 제 동생이라서 차남이라서 형 약간 비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입만 달려있는 사람. 이게 이제 형이고 베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몽둥이 수예요. 요 안에 있게 몽둥이 수인데 몽둥이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선반으로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얘가 쓰일 때 설정 이럴 때 쓰이거든요. 설치한다, 설정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밝게 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베풀설은 잊어버리시고 선생님이 밝게 설명한다. 요게 들어가야 되고 형자 요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변별 포인트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 이해가 된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하면 왼쪽입니다. 됐죠? 예. 쓰라고 하면 못 쓸 거예요, 진술. 근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읽어만 내면 돼요. 옳은 글자인지 그런 글자인지 판단만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이제 레벨 2로 왔어요. 해보세요. 피고인은 뭐는 사실과 달랐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얘가 동쪽 맞고 얘는 동쪽 아니고 얘 동쪽 맞네. 그 다음에 술자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인지를 하지 않았지만 술자 이거는 알겠는데 안에 뭐가 들어가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건가? 요게 들어가는구나. 요런 글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숫자에 대해서 각인이 시작되고 암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걸 썼다고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에 주목을 했을 때 이게 암기가 돼서 1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명자 자체는 뭐예요? 밝은 명자로 쉽게 나오죠. 이렇게. 자, 설자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형이 들어가 있는 거에서 1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벨 2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극을 바꿀게요. 이번에는 레벨 3로 갈게요. 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극을 바꾸어서 계속 주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 지금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진술 어때요? 적절합니까?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쪽이 들어가야죠. 동쪽이. 그죠? 네, 그래서 땡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각인되는 거예요. 동쪽이 들어가야 돼라고. 그렇게 이게 지금 2자짜리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개씩 해가지고 세트로 레벨 1, 2, 3, 4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10개의 단어를 익히면서 그때그때 계속 다르게 자극을 주면서 머릿속에 남기면요 100번을 쓰는 것보다 훨 나아요. 4번밖에 자극을 안 줘도.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 이해가 된다. 이건 적절해요. 설자 명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역순으로 낱글자에서 2자짜리로 가는 게 아니고 2자짜리에서 낱글자로 가면 돼요. 맞죠? 저 뭐예요? 밝은 명자. 어이구, 밝은 명자.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설자. 세 번째 뭐예요? 베풀 진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술 진짜라고. 베풀다와 진술은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베풀 진으로 배우면 낱글자 그렇게 배우고 넘어가면 2자짜리 한자를 못 맞추기 때문에 차라리 진술 진이라고 기억하는 게 훨 낫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펼술자인데 그러지 말고 저술이나 서술할 술자 이렇게 2자짜리 한자 위주로 의미를 만들고 음을 따가지고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말씀드렸냐? 너무 쓰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쓰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놓고 자극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가 자극을 교재별로 구성해놨으니까 레벨 1, 2, 3, 4로 구성했으니까 이 책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훨 나을 거란 얘기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두껍지만 진도는 팍팍 넘어갑니다. 왜? 레벨 1, 2, 3, 4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금방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확확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짧게 하라가 저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린 건데 모든 공부에 있어서 피드백을 제발 좀 짧게 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문법을 공부하다가 나 문법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이제 나 안 할래. 너무 지겨워. 이거 언제 끝내? 라고 할 때 왜 그런 생각이 잘 드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강의만 따라 듣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실제로 피드백을 짧게 해서 만약에 의문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의문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다 보면 내가 여기서 개념을 조금 더 덜 이해했구나.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론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맞추게 되면 이제 재미가 붙는 거지. 나 이제 공부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진도가 되게 뒤처진 것 같고 하나를 끝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 낫습니다. 효과로 봤을 때.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낱글자 막 2천자, 3천자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나 그냥 문제를 풀겠다. 안 돼요. 낱글자 다 외우고 난 다음에 2자짜리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려면 1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가직 2글자짜리 돼 있는 거 국가직 2글자짜리 7급부터 다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2글자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국가직 7급 문제가 다 풀린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직 9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국가직 9급이 끝나면 지방직 7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지방직 9급까지 끝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꽤 빠삭해졌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공부해요. 서울시를 공부하면요. 이미 내가 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나 지금 배우고 있는 한자의 반이 보인다. 그러면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까지 딱 그러니까 전체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끝내는 건요. 3분의 1까지만 딱 끝내도 자신감이 붙습니다. 피드백도 빠르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좀 피드백이 좀 빠르게 국가직 7급 끝나면 국가직 7급 문제 다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7급 다 끝내고 7급 다 푸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뭐 이렇게 정가의 보도처럼 막 엄청 아껴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 홍보를 조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자 교재 강의 범위 한번 설명드리면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는 기출 2자짜리 한자어를 싹 다 정리할 거예요. 보고 문제라서 약간 좀 문제가 이상한 거는 한자만 공부할 거고 나머지 완전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6강에서 30강으로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저는 아시죠? 런타임 짧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의 강에 35분밖에 안 걸리는 것도 있고요. 진짜 긴 건 별로 없어요. 60분 넘지는 않으니까 엄청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26강에서 30강 예정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약간 지금 촬영 중인데 미정으로 나와 있어서 26강에서 30강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확장 두자 한자어 정리인데요. 제가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재를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있는 교재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교재들을 한번 참고해보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범위를. 아, 요 교재에서는 이 두자짜리 한자어까지 다루네. 요 교재는 기출까지만 다루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교재에 담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다른 교재에 있는데 이 교재에 없다. 이건 별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다른 교재를 다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적정량을 맞춰서 기출은 다 담아냈고 기출 외에 확장 한자어 이거 자주 쓰는 한자어인데 이거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거 동음이 한자어인데 구별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입으로 확장 한자어까지 다룹니다. 하지만 이건 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이거 읽을 수 있고 낯선 글자 별로 없을 겁니다. 낯선 글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만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부는 한자 성어를 정리하는데 450개예요. 450개라고 했는데 대충 세어본 거고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한 400개 넘습니다. 6강 동안에 한자 성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없다, 이거 말고 한자 성어는 꼭 정리하세요. 한자 성어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네 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되는 두 자로만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자 성어만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6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안 듣고 얘를 공부하려고 할 때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기본 한자를. 그래서 기본 한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기본 한자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갈 거거든요. 기초 한자는 꼭 떼시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 조금 강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 성어라도 꼭 한번 정리하시고 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레벨 1에서 레벨 2까지 한 번에 4회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셨을 때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 4는 낯글자인데 어차피 레벨 2까지 해드리면 레벨 3와 레벨 4는 자체 테스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체 테스트로. 그래서 강의는 레벨 2까지 하는데 레벨 1 두 번이에요. 한 단어에 2번씩 봐요. 레벨 2에서도 2번씩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할 때 동일한 두자짜리 한자어를 총 4번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4회독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 강의 주 특징 아시죠? 이런 글자니까 변별해서 외우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어차피 집에 가면 잘 안 외우잖아요. 지금 최대한 도와드리면 집에서 외우시기 되게 편해지고 혼자서는 잘 외워질 거예요 라고 가는 거. 그렇게 4회독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광은 기초 한자라서 한자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들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 근데 한자 모르신 분들은 재밌대요. 그런데 1강부터는 본격적 국가직 7급으로 가서 처음부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강을 뗀 분들도 국가직 7급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글자를 처음부터 딱 만나니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해요. 제가 지금 다 테스트하고 다 결과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이 좀 나왔는데 12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12월 중순이면 저 강의 무조건 반 이상은 다 촬영이 끝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오픈해도 되는데 반 이상이 끝나기 때문에, 다만 교재를 작업하는데 원고는 이미 다 끝나고 지금 디자인 조판으로 들어갔는데, 조판하는데 한자로 조판하는 게 거의 저희 디자이너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릴 건지 예측이 안 되어서요. 늦어도 12월 말까지 무조건 내겠습니다. 근데 빠르면 12월 중순까지도 가능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12월 말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초까지는 싹 다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1월 때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괜찮습니다. 너무 낯가린가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1강부터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한자 낯글자를 2000개로 외운다고 했을 때 열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공부 방법이 계속 쓰면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방법이라 그런 거고요. 자극을 바꿔서 빠르게 열심히 치고 가시면요, 훨씬 더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지금까지는 다르고, 사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저를 신뢰할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약속 다 지켜드린 것 같아요. 어휘도 신박한 어휘 해서 그냥 어휘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외워진다를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쓰세요. 줄 거예요. 운영자 권한을 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한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 좀 너무 혁신적일 수도 있고 너무 좀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이 보증되는 거 말씀드려요, 저 항상.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매우 교우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입니다. 자, 오늘 했던 얘기 전체 요약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 범위로 하셔야 돼요. 기출 범위 무조건. 너무 확장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두자짜리로 하세요. 두자짜리로.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낱글자를 공부하든 두자짜리를 공부하든 변별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로 가는 게 아니고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 걸 또 올려보시면 당연히 됩니다. 네 번째, 주기적으로 반복하세요. 그냥 똑같은 걸 여러 번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봤다가 다른 거 봤다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교재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구성해놨으니까 레벨 1, 2, 3, 4로. 그래서 다른 자극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많은 걸 기억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자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초점은 정확히 잡으셔서 절대로 그냥 낱글자만 보지 마세요. 낱글자 함께 두자짜리까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월등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